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노자막 노편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짧아졌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워렌 버핏이 은퇴를 했죠. 그 주주총회를 계속 봤는데 전반부에도 은퇴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뭐 농담도 하고 떠들길래 이상하다, 되게 분위기가 좋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이제 은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 주주총회가 내년이 마지막일 거예요 라고 했던 영상이 두세 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언급했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작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마지막으로 버핏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주요한 기사들은 아니니까 뉴스에는 안 나갔었고 이제 주총에서만 나왔었던 단어였었는데 내년에 꼭 오세요. 꼭 오세요. 2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2번 반복하는 강조문은 내년에 무언가가 있을 거를 암시하는 건데 그때 이제 찰리 먼거가 사망하고 혼자서 주총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주총 시간이 6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4시간으로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시간은 뒤에 주요 회의가 있었었고요. 그 실제로 9시에서 해가지고 잠깐 쉬고 30분 쉬고 바로 하니까 1시쯤 마무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3시간 하고 밥을 1시간 먹고 돌아온 다음에 3시간 주총을 하니까 오후 3시에 끝났는데 그걸 앞당겨서 빠르게 했었고 이벤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버핏 목소리가 저번과 달랐어요. 중반부터 원래는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이 잠긴 형태로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이러다가 서서히 좋아지다가 이제 빌 받으면서 막 좋아져야 되는데 농담을 하고 뭔가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았었고요. 그때 대비 좀 버핏이 조금 더 마른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기력 저하도 좀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은퇴 결정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벌써 어느 정도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했었거든요. 후계자 세우고 찰리 먼거 사망해서 혼자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후계자를 대체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버핏이 갑자기 사망하는 거랑 은퇴를 하고 후계자를 확실히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망하는 거랑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지목해 놓는 과정이었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은퇴를 해놓고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은퇴를 하는 게 조금 더 회사에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라고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플레 우려랑 고금리 지속 가능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이런 수익을 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을 잔뜩 쌓아놓은 건데 이 쌓아놨던 의미들, 왜 계속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보다시피 뭐 투자할 것이 없어서 비싸다라는 관점도 있었었고 뭐 아까도 얘기하지만 1,0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살 게 없다. 그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대신 또 어떤 얘기 하냐면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가 좀 집중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애플을 작년에 66%를 매도했습니다. 보유했던 거를. 그랬던 것처럼 좀 포트폴리오에 좀 밸런스를 맞춰놓고 현금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후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축구 포지션으로 치면은 감독에 특화된 뭐 극단적인 공격화된 포메이션을 설정해 놨다면은 이제 후계자한테 이제 배턴을 물려줘야 되니까 정상적인 포메이션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금화하는 것도 은퇴를 준비했었던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트럼프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을 보면은 좋지 않았어요. 아마 어닝 쇼크라고 해야 되겠죠. 예상한 기대보다 안 좋았었고 어디서 손실이 났었냐면은 이제 보험 인수 분야 쪽에서 반토막이 났었죠. 순이익이. 그리고 투자 분야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버크셔도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뭐 이제 등장했을 때 그 다음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 버핏의 역사상 봤을 때 버핏이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뭐 돈을 벌어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 회사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이것도 있었을 거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이거 뭐냐면 오마의 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찍이부터.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닷컴 버블 때 기술주에 투자하다가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몰락하고 쓸려 나가고 계속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그 수많은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쓸려 나가요. 그걸 보면서 장수하는 투자는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뛰고 있고 본인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회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이 성과를 유지해 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투자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장기 투자 문화, 건전한 가치 투자 문화를 계속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밀고 올라왔던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재작년, 작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트럼프 때 더 안 좋아져가지고 만약에 실적이 좀 나빠진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좀 깎아먹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입장에서도 버핏의 역사상 그 연평균 수익률을 평균을 깎아먹지 않으려면은 지금쯤 은퇴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 투자 수익률로 돈을 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장사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뭐 애플이 절반이 했던 거는 보유했던 그 주식에 대한 평가였던 거고요. 실제로는 보험 사업이 굉장히 크고 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큽니다. 이 보험과 에너지 이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인 거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돈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대로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되는 거고 주식 상장은 일종의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라던가 뭐 투자로 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그 상장사 투자인 것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비상장사 투자로 들어오는 현금들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그 배당을 안 하는 회사로 유명해요.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올해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이게 주가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버핏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안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이사장으로 앉힙니다. 절세를 위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욕 먹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됐냐면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분 가치는 올라가는데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바이든 때 작년에 법률을 제정했는데 자사주 매입할 때 1%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살 때는 0%. 근데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1%의 비용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도 이건 예전보다 매력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자사주를 매수할 때마다 1%씩 손실이 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었던 거고 자사주 매입을 소홀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를 떠받치는 원동력이 좀 떨어지죠. 그런 점들 때문에 향후에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도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말을 하더라고요. 홀가분한 목소리였는데 투자자로서의 삶보다 사업자로서의 삶이 훨씬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이 또 원하는 종류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또 서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버핏 나이처럼 94세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신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건강할 때 아니면 삶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일들을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내가 고생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은퇴를 해서 어떻게 살아보는 게 또 나를 위한 선물인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일하려고 잘 놀아요.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원하는 거 다 다니고 일부러 하면서 은퇴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도 버핏처럼 90세 때까지 일하더라도 중간중간 노는 거는 챙겨 먹자. 예, 그래야 은퇴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제 후계자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뭐 이거는 형식적이죠. 최대한 칭찬을 해줘야 후계자에 대한 신뢰를 할 거고 본인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이제 되게 이제 할 말 다 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은퇴 전에 발언할 수 있는 건 발언하고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요약하자면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승리한 국가고 75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한 실수다.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거죠. 세계화하고 세계화의 리더가 그 나머지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위는 지금 경제적 전쟁 행위고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장 4월 달에 잠깐 왔던 거에 대해서도 뭐 그때 매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뭐라 말하냐면은 지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관세로 있었던 일들인데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 주가가 반토막 난 게 세 번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것도 아니야. 이런 뭐 지금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깠었고 AI에 대해서는 어, 대놓고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두 가지 의미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AI가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와 AI에서 옹호론이다 생각했는데 보험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좀 낮춰서 말하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잘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부가 이제 보험과 에너지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될 건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 보호 사업부가 지금 AI를 활용하고 있다. 버크셔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AI 개발에 근데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하진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일 수 있겠죠. 보통 영어 시험 보다 보면은 그 문단에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세모를 치죠. 아 뒤에 말이 진짜 말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 유행을 쫓느라 엄청난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약간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AI는 좋은데 AI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더뭐 얻는 거 대비 과잉 투자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겠죠. 본인이 아무래도 닷컴 버블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그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때 본인도 기술주에 투자했었으면은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랑 똑같이 닷컴 버블 때 쓸려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쓸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버핏 인생에서 가장 조롱을 많이 받았을 때였는데 기술주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걸 왜 안 사냐면서 버핏을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했었어요. 놀렸었어요. 나중에 버핏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002년에 풋옵션을 삽니다.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1차 붕괴하고 2차, 3차 붕괴하는 그 타이밍 때 풋옵션을 사서 수천억을 벌어요. 일종의 이거죠. 보여주기죠. 나를 조롱했던 놈들을 이제 일종의
풋옵션을 사서 벌었다. 나는 너희들이 몰락하는 과정에 돈을 걸어가지고 수천억을 벌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 보상을 좀 받으려고 했던 행위가 아닌가.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이유를 말하죠. 경기 침체 우려에도 벌어지고 미국이 원래 전력을 다 한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극복해 나가는 역사가 많았었고, 옛날에 그 전쟁도 있었었고 원자폭탄도 있었고, 근데 다 극복하면서 계속 극복하더라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서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해줬고요. 본인이 최근에 100억 달러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현금을 좀 쌓아놓은 상태에서 기회가 오면은 뭘 살라고 했는데, 아 이게 뭘까? 그래서 뭐 AI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자율주행 얘기도 계속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였나? 계속 이제 그 생각을 뭐 그냥 개인적으로 했었었는데 대체 뭘까 이랬는데 어째서 놓쳤는데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은퇴하는 날도. 근데 이제 이런 말은 했었어요. 좋은 가치라면은 1000억 달러의 투자를 할 의향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본인 회사가 보유한 돈의 3배 정도 되는 기업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럼 1000억 달러 정도가 되려면, 와 뭘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이제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현금 보유액이 3,470억 달러예요. 지금 착각했어요, 숫자를. 거기에 1,0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40조 원 정도 되죠. 140조 원 정도 되면은 어 거의 애플급 한, 왜냐면 그 회사를 통으로 인수할 수 없잖아요. 빅테크들. 빅테크 지분의 한 10% 정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대략. 거기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총 상위주도 노릴 수도 있다. 기업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근데 본인한테는 아직까지 그 방망이를 휘두를 타이밍이 오지는 않았고 이제 은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로 3,47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50조 원이 넘는 거죠. 한 500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제 5년 내에 배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배당처럼 해가지고 500조 원을 5년 내에 배분을 하면은 1년에 100조씩 예, 이제 배당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배당을 할지 모르겠어요. 주식 배당을 할지 현금 배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배분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원래는 오늘 마지막 주주총회인 거를 직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 분야에서 통역을 제일 잘하는 분을 제가 지금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고, 제가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일단 은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풀 버전을 제가 다 오늘 다 저장을 해놨었어요. 무슨 말 하나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풀 버전 통역을 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시간짜리 영상일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 마지막 버핏의 주주총회니까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찍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짐도 못 샀네요. 얼른 짐 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